하천 그 아름마을 대표 김주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승해서 또 저희의 마을에 이사 오신 분들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이게 아름마을 사업 때문에 더 크게 얘기하세요. 아름마을 사업 때문에 이게 마을에 분란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 행자부에서 일개 도회 한 개 마을에서 선정할 적에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마을이 학현리 마을이 이제 선정됐습니다. 최초 이제 선정되면서 2003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마을에 10%를 자담을 해야 이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이제 전에 여기 사업 계획 같이 하시던 한대희 씨 전 부지계획수는 그분하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그 양반이 나오셔서 그래서 마을에 저희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저희 마을에 이제 선정돼서 사업비 10%를 자부담을 하면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최초 이제 부지가 있어야지 뭔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민들 18명이 승리 채취를 해서 올해는 제가 그때 이제 동네를 그래서 올해는 승리 채취해서 우리가 이 부지를 사서 해야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승리 채취한 거 그때 18분이 부지를 샀어요. 시의회에서 시부지를 지금 현재 우리 아름마을 사업 현재 위치 부지를 이제 샀습니다. 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비 받은 게 행자부에서 10억, 노비가 2억, 시비가 1억 5천,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이쪽 건물을 짓다가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6천만 원을 시에 해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6천만 원 더 지원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참 도에도 잘한다, 사도도 이제 평가를 받고 해서 저희가 도에 나중에 2년 있다가 또 상사학기도 받아서 밀레당 하나 주위에 주차장 또 방가로 해서 이제 2번 받았어요. 잘한다는 말에서 그 사업을 이제 해놓고 그래도 잘한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참 고민이 됐지만은 오성탕 씨 그 양반이 이제 현장 우리 아름마을 추진하는 그때 총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을이장을 거기서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양반이 국무총리상을 참 사업 잘했다고 국무총리상을 받고 저는 행정 장관상을 받고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서 사업을 잘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 올해 동네 마을 책임자가 바뀌면서 어떻게 마을에 내가 전에 해오던 일에 모든 거를 하나로 인수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발전협의회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건 충돌이 생겨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를 전에 제가 동네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인수를 해달라는데 우리 발전협의회에서도 그거는 그럴 수 없다. 대표가 따로 있고 이장이 따로 그전에도 한 마을에 같은 발전협의회 회원이라도 이장이 다른 분이 하면은 발전협의회 대표는 제가 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사업을 마무리해놓고 힘들어서 다른 분들로 대표직을 하시라고 하다가 2년 안 돼서 다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맡으면서 동네이장을 다시
또 하라고 해서 어차피 이런 동네 이장하고 마을 대표하고 같이 하라. 그래서 이걸 한 거죠. 항상 아름마을 발전협의회는 따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양반들이 이게 뭐 마을 그 전체 그거니까 그대로 뭐 사회 이장 돼서 인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아름마을 사업회는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참 할머니 할아버지 사업인데 그 사업 그거를 갖다가 그 분들을 좀 잘 좀 살아봐라 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밤잠 안 자면서 새벽에 끝나서 등록으로 엄청 고생하시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해놔서 마무리한 건데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무조건 이게 동네로 떨어지니까 동네보다 이장이 이거 뭐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잘 모르시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시고 여기서 뭐 질문하시는 기자분 계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요 지역 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잠깐. 예.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하시던 동장님이세요? 예. 부동장님. 예. 뭐 수억 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너무 참 저는 이런 한 장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갈 사유가 뭐냐면 이장님은 오래 하셨고 마을 대표직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시기에 그 사업 수익 시기에 2003년도가 4년도인가 그 부이장님께서 스트레스를 하신 적이 있나 배라. 근데 그거는 그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또 그 아파트를 팔아서 그렇게 차를 산 건데 그 펜션에 운영되는 공사비가 그쪽 들어가지 않냐 추측을 해서 검사한테 다 조사를 받고 다 그 통장 내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사에는 뭐라고 났냐면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청해서 부탁을 해서 빼달라고 하는데 근데 검찰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준 건데 그때도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나오는 그 기사를 봤는데 조금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랑 그리고 뭐 가짜 영수증 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 기사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사 오신 분, 그러니까 외지 분들의 생각만 담고 저희의 말을 글로서는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분이 사진 찍고 해서 사진 찍지 말라 했고 저는 그 펜션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 했고 이제 그분이 가셨는데 다시 오셔서 그 마을 그러니까 아름마을 펜션 바로 옆에 북향 아름마을 그러니까 식당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오시는 걸 제가 잠깐만 들어오세요 하고 저희 대표님과 저와 저희 아버님이 말을 해봤는데 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수입 내역서를 내놔라 완전 형사처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그리고 비리가 있으면은 그 비리가 뭐냐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건 지워준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독을 하고 또 검찰에서 지금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 조사를 하면 되지. 기사 나오기 전에 검찰에서 저희 소환해서 그걸 하면 되지. 왜 기자가 게 먼저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거도 없이 그렇게 허위 유포 사실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한 말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동춘입니다. 누구 어떻게? 김동춘. 그럼 지금 하여튼 매점 운영하고 계신 건 맞아요? 예, 매점이고 제가 그 주민들 뜻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직하게, 나온 것처럼 예. 아니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주민들한테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매매 전세나 하시는 거죠. 보증금 얼마에? 월 이제 70만 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문제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예. 동네에다가 개인적으로 예. 협의에 협의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정당한 대가 치르고 뭐 얼마씩 장사하시나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럼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분들하고는?
저분들하고 협의회 회원이 아니십니다. 저분들. 이제 뭐 늦게 어제 얼마 들어온 데도 안 되고 그래 이거는 마을 발전협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을 발전협회라고 이게 딱그 25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오셨던 기자분 말씀인데요. 기사 내용에 월세를 마을에 내고 정식 임대 받은 것에 대해 통장을 저희 지금 대표님이 관리하니 돈만 나온 것으로 구색만 맞췄지 실상은 가짜 영수증으로 서류만 맞춰놓고 지출 명목으로 돈을 다 빼갔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발전협의회는 통장 관리는 발전협의회 사무장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월세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이렇게 그 발전협의회로 입금이 되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실 내역도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입금하지도 않고 입금했다고 이렇게 했는지 이런 기사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사분께서 또 오셔서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과 이렇게 면담을 하시는데 식당을 보시고 여름이고 이제 계곡에 손님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기사분께서 월세 내시냐고 그래도 월세 내고 있다고 하니까 기자분 하시는 말씀이 왜 월세만 내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그럼 또 뭐를 내야 되냐 하니 여름이고 가을에는 손님 더 많으면 돈을 동네에다가 좀 더 비밀을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 정도로 저희는 그런 모독을 당하셨고요. 그 기자분께서 그럼 그 관련 녹취록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제 와서 증거 녹취록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도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그러면서 뭐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그렇게 안 드려놓고 하면 그건 나중에 좀 내가 와서 해도 되겠나 이러면서 완전히 너무 시골에 산다고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거 뭐 신인 사람이 이렇게 기자라고 신입자고 이렇게 저 이장님 기사를 쓰신 인터넷 매체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을의 협의회 이사입니다. 그 이사분이 5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결산보고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우리 협의회 분들이 다 모이지만 이제 매달 그 우리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현안을 토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 그러는 건 총회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아니 무슨 뭐 수목을 해먹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 그 10년간 저 햇말에 결산 보고서를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주겠다. 당신이 무기를 달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법에 가서 고발을 하면 그때 제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 결산 보고를 지금 피임 이장분들한테 해줬어요. 그 진빙서 중에 10년간 아니. 결서를 새로 맡은 이장 그 집행부에다가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김 이장님이 하신 14년간 해오던 거를 결산이나 뭐 지출 내역이나 그거를 이제 기자한테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네. 후임 인수인계하는 분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매년 감사하면서 매년 그 연말에 그 결산총회 다 같이 와서 보고 결산을 회원님들 다 승인해서 지금 그걸 못 믿는다는 건가 저분들? 아니 근데 그분들은 저들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회 대표님 따로 계시고 이분은 이장 직무만 할 거지 왜 그 간섭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 불합리한 거죠. 남의 협의회 거를 동네 이장님만 보면 되지 왜 남의 협의회를 그걸 다 하려고 그 말인데 이제 다른 이장님이 보셨나 이게 지금 이제 14년간 해오시던 거를 보셨나? 아니 많이 봤죠. 그래서 그분들은 문제 이의가 없고 아니 오직 기자만 지금 와서 사람이 변해서 그래요. 아니, 오직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 제기하는 게 기자만 제기를 했는 건지 지금 우리 이장님하고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은 문제 신임 이장님 지금 아마 지금 이장님을 불신을 하는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왜 불신 또 뻔하잖아요. 내역 지출 내역 10년만 하는 거 해서 인수인계 주면 매년 1년마다 감사하고 결산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총회에서. 제가 이 말씀 그걸 다 논아주면, 아니, 정신도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 돈 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어디 회계, 세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외부기관에 줘서 하면 될 걸로 왜 이렇게 동네 막장 예산 가지고 싸우는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매년 봅니다. 근데 저희가 14년 전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사를 매년 보고 증빙 서류를 거기서 감사님들이 동의하고 모든 회원분들이 이상이 없다 이래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따로 그 영수증이나 뭐 칫솔을 샀든 뭘 했든 이 하나하나 영수증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돼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들어오셨지만 뭐 이제 3년 되신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나마 저희가 있는 거 한 14년도에서 17년도 정도 거 그거를 지금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는데 저희한테 그거를 또 다시 주셔야 되는데 또 주시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 오래된 모든 영수증이고 이런 서류들이 따로 이렇게 보관도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매년 감사를 보았고 총무님, 감사님, 회원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말 총회를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분들 못 믿는 걸 부분에서 이쪽에서 입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해줘도 안 돼요? 가짜라고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여기 단락해서 이 표정 운영과만 이제 얘기했는데 2012년 경에 이제 이장이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고 또 줬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재차 또 서류를 주는데 또 아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데 저희는 해줄 게 없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인수인계는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3천만 원 공등 기금이 있어서 그거랑 600만 원이나 통장을 그 마을 운영비에 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내용 증명 보내고 지금 개인적으로 뭐 간판을 뭐 있는데 그 간판을 그 아들이 뭐 부셨다 이런 그 저기 그러니까 유언비어나 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토사장도 뭐 민원을 신고를 하고 포크레인 작업한 것도 이것도 뭐 저기 저쪽에 그 공사업체에다 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펜션과 저희 그 위원장님이 그런 공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기사가 나와서 저희는 사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 기자에 대한 그 잘못된 거를 기자 해결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그 안건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펜션도 같이 운영하세요, 이장님이? 제가 합니다. 아니 그건 마을 우리 그 발전인데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식당 있죠. 식당만 별도로 네, 하시고 네. 이거로 인해서 저쪽하고 법적 소송이 걸려 있으시는 법으로 지금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 식당은 소유 들어가는 발전협의 발전협의가 25분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그때 당시에 제가 농사를 지면서 이제 사업이 그 거의 만료되기 되면서 2달 전서부터 식당 하실 분들을 마을에 두 달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뭐 하실 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오지 마을이 그래서 우리가 감히 참 할 분이 없어 해서 할 수 없이 그 한 여름에 제가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좀 포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렇다고 이 정부에서 그 마을 그 자살하고랑 이런 사업을 받아갖고 다른 그 마을 어디 타인한테 임대 줄 수는 없고 마을 분이 꼭 해야 된다. 왜 지침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사람이 없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장사가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협의회가 원년 멤버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이사 온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사 오신 분들도 열- 전부가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가 이제 원년 멤버인 거죠. 그 처음에 그 뭐 사업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민들 늦게 이제 이사 오거나. 근데 이성훈 분한테 우리가 잘해드렸어요. 그 이분 남과 하면 다 같이 뭐. 근데 이제 같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분들은 운영권을 달라. 와 운영권을 달라. 운영권을 달라. 등기고 건축공을 등기고 그래서 토지대장도 다 보도에 나간 거는 우리 이장님이 얼굴 내밀어 지금 뭐 떳떳하기 때문에 웃어서 이제 얼굴 다 해고 이제 해도 된다 이 얘기. 인수인계 서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 서류를 등기 서류를 할 수 없는 건 안. 제천 후하게 화장장 옆에 그때 제천시에서 한 100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마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뭐 소를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 때문에 분란이 있어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바람에 운영권을 뺏었어요. 제천시에서. 그래서 이거 소화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옆에 네, 압니다. 이렇게 골치 아프면 시에다 이게 어차피 주민들 자부담하고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누구 거 권리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행자부하고 도비하고 이거 뭐 해봐요. 자부담 얼마 안 됐네요. 그죠? 1억 3천 정도. 그 자부담 10%. 1억 3천이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고 그냥 시에서 밑에 그냥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 싫어요? 아니 시에서는 권한이 우리 없어요. 발전협회 앞으로 등기가 나 있으니까 주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화서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걸 누구한테 찾아와서 개인 소유를 하지 말고 요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시는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여 동네 어르신들이 지분을 그럼 좀 우리가 16년 전에 우리는 냈지만 늦었어도 뭐 환산하면 지금 해가 지나서 좀 금액이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16년 전에 우리가 축자했다. 200이면 200, 400이면 400만 원만 내고 같이 지분을 나누는 건 어떻겠냐 하니까 그분들 말씀은 우리가 마을에만 살면 됐지 왜 거기에 지분을 내냐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왔을 때 문을 열어놨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건 안 들어오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이 뭐 이래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400만 원 내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 400만 원을 내야 되는지 처음에 그 발족한 그 땅산 그 매매 증거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땅 그 저 매매 그 저기 저 그런 계약서 이런 게 14년 전 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게. 응? 그래서 산업 안전하는 거죠. 그런 걸 다 요구. 그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리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회는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이제는 안 되시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악의적으로 시에도 그런 소리가 없는 거죠. 한 14년 정도.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입장 한번 말씀하시고 마치죠. 네, 전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다가 조금 너무 이제 그 억울한 게 있어갖고 좀 남기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그 사업할 적에 거의 그 저희 말의 그 전문분들이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뭐 한 번 몇 번 없었습니다. 그때 뭐한 그래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해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성공해보자. 그 사업을 이제 그 하면서 참 이렇게 힘들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 저는 참 일어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렇게 억울한 거 아까 그러니까 됐어. 부장님 우리가 다 우리 주민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네 가서는 불안하다. 현재 꺾어져 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돈 하나 갖다 얹어줘. 여기가 원주민만 계신 게 아니라 더 뒤에 지금 그러니까 이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희 그 원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좀 같이 또 화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외진에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장할 걸 주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원만하게 가고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편의점에 자꾸 운영권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면회도 갔다 왔습니다. 면장님 면담을 하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한 달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고 화합해서 같이 이끌고 싶은데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냥 평화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그런데 그 전화번호 좀 주고 보시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따가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네. 기자님들한테 자 여러 기자님 앞에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르마 발전에는 진짜 아주 현명하고 진짜 투명하게 진짜 이 사업을 해나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그것만큼은 믿어주십사 하고 기자님들 인사드립니다.